정부 및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결합하여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할 전망입니다. 또한 현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이 중심인 신청 자격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누구나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돌봄 공간과 인력을 확충하고 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상담교사, 사서교사와 같은 비교과 교사 직군을 신설하여 별도로 임명하는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약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는데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2022년 합계 출산율이 가임 가능한 인구인 15세에서 49세를 기준으로 한 명당 0.78명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며 출산력을 비교하는 지표와 노동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데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심이고 보육과 교육은 화중지병인 게 대한민국의 냉철한 현주소입니다. 더욱이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경력 단절이 노인 가난 문제로 확대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국면입니다. 2018년 독거노인 빈곤율은 76.2%이고 여성 비율은 81.3%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생활과 생산, 노동, 업무 등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따라서 소득도 감소합니다. 조직이 와해하며 자연스레 교류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줄어들어 우울증이나 극단적인 상황에 방치되거나 위축되기도 쉽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 추구권과 건강 증진,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중요한 국정 과제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결혼, 출산하고 보육, 교육하며 일과 가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급선무는 아이들이 멍하니 허송하는 게 아니라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양질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과 교육의 경계가 모호하며 정규 수업과 돌봄 교실, 방과 후 수업을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도 정규 교사를 임용하여 담임제로 학생 개개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보살피고 공부도 시키면 어떨까요? 정규 수업 교사는 일부로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방과 후 수업 교사는 2부로 점심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돌봄 전담사도 보조교사로 일부는 학생들 등교 전에 출근해서 일찍 오는 아이들을 돌보고 나머지는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방식으로 고용하는 것입니다. 방학 때는 교생 선생님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통폐합 또는 초중고교를 통합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사 수요가 줄어 교사와 대학도 단계적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교실은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하고 돌봄 전담사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지만 학교에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책임제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순환근무 체계로 전문 인력을 방과 후 교실에도 채용한다면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과 후 수업도 정규 수업과 동일하게 학교 교실, 강당, 음악실, 과학실, 미술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수영장, 골프 연습장, 경기장, 도서관, 공연장, 문화센터, 공원, 교통, 선박, 철도, 항공, 응급처치 등의 안전체험 교육관, 경찰, 소방관 등의 직업체험 학습장, 증가현실, 가상현실, 확장현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체험센터, 대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면 인프라 걱정도 없습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학교를 주변 지역의 방과 후 거점, 돌봄 교육 학교로 만들어도 좋을 듯합니다. 학교별로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다채로운 수업을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배운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 학교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합리적이며 유명한 스타 전문가 선생님의 강의도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어서 효율적일 듯합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협약하여 정규 수업과는 별도로 희망자만 레슨비를 내고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를 배우고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손영재 선수같이 리듬 체조도 했지만 운동의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 대표로 도서관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주기적으로 모여 글짓기, 독후감을 쓰고 상 받았던 적도 있고요. 친하게 지냈던 7가족이 함께 한강에서 게임하고 놀이공원도 가고 방학이면 탐구생활 숙제하러 박물관 등 견학 갔던 애들, 친구들과 그룹 과외로 회화를 배웠던 미국인 영어 선생님이 피자를 자주 사줬던 기억, 호랑이 할머니와 이자한 할아버지 선생님의 서예학원 등등 아직도 생각납니다. 태권도 학원의 경우에는 이동할 때 셔틀버스로 데려다 주니까 학부모들이 안심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스쿨버스를 한 대씩 도입하여 수업 이동 시 교대로 타고 담임 선생님과 돌봄 전담사를 함께 배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체험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온종일 학교에 갇혀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소풍 가는 기분으로 색다른 경험과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방과 후 학교가 기다려지며 신나고 재미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 나들이도 쉽지 않았던 학부모들 또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집에서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데도 굳이 온종일 학교에 아이를 맡기지는 않을 테니 인근 학원과의 상생도 가능할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레슨을 받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외나 학원에 다녔습니다. 전문 교원을 임용하여 정규 수업처럼 양질의 방과 후 교실로 성장, 안착할 수 있다면 학부모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원 등 사교육 수요도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혼자 오랜 시간 인터넷, 유튜브,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가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감정이 메마르고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도 감소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 인성함양, 이성 감성 발달, 자아 확립,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과 건전하고 이색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식, 교양, 습득,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성숙 등 심신의 균형적인 발달, 잠재성, 개성, 창의성 등 가능성의 발현, 견문을 넓히며 학업, 직업 진로 지도, 소질, 적성, 재능 탐색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폭넓은 시야와 안목으로 풍요로운 꿈을 꾸며 자신감도 생기고 진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으로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수업이 보편적 교육으로 정착하면 기초학력 미달, 교과학습 부진, 기초학습 부진이 완화되어 교육 상향 평준화에 기여하고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학력 격차, 직업 격차, 소득 격차, 더 나아가 진위 계수가 낮아지는 등 양극화 해소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기초를 충실히 익히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중고등학교 가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틀이 잡힐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글, 숫자, 구구단, 덧셈, 뺄셈, 시계보기, 숙제 등은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치고 무용, 미술, 태권도 등은 학원에 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과 후 학교에서 공교육이 대신한다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만족하며 일과 생활의 병행이 가능하고 경력 단절 없이 노년까지 쭉 커리어도 쌓고 노후 준비도 하며 자식도 훌륭하게 키우는 슈퍼 엄빠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녀 뒷바라지에만 올인하느라 노후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듯합니다. 이전 동영상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 정책 어렵지 않아요에서
60세 이상 노년층을 전국의 초중고교 전문가 수업 선생님으로 육성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을 시간제 교사로 돌봄 교육 선생님으로 양성하자고 건의합니다. 대부분 아이는 엄마나 아빠 또는 조부모, 외조부모의 손에서 자랍니다. 담임교사와는 별개로 60세 이상 전문가 선생님들이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 재능과 역량, 전문성을 기반으로 교육 및 학습 지도하는 알차고 다채로운 커리큘럼도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손자 세대와 할머니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실현, 우더른 공경 및 예의범사를 습득하는 등 전인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온갖 불명의 1위 국가로 낙인 찍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적절한 지원, 전문적인 시스템의 고도화 등 정부와 민간의 공조로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혁신적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가족이 되어 돌봄과 교육을 함께한다라는 환경을 조성하면 일자리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비가 경감되어 청년층도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 완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로 다양한 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상생하며 사회통합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도약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1위, 대한민국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쓴 글, 저출산 문제 돌봄, 교육의 공교육화가 해답이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